안녕하세요. 닥터데디 가득이 아빠 이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데디 하영이 아빠 노쿠입니다. 시즌 3회 그리고 벌써 두 번째 편이 됐지만 모양은 똑같죠? 지난번 시간에는요, 두드러기의 모양,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치료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두드러기가 나타났을 때 간지러움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간지러움은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서장호 선생님을 모셔놓고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항상 응급실에서 알레르기에 대해서, 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응급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은 이렇게 막 대답을 해드리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던 내용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를 보니까 크게 틀리진 않았는데 아, 이렇게 깊이는 없었구나,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요, 저희가 바라봤던 관점이 약간 달랐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치료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두드러기가 이렇게도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맞아요. 저희도 몰랐어요. 어때요? 그렇게 환자가 많이 와요? 네, 저가 있는 병원 자체가 조금 상급 의료 기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두드러기 환자보다는 조금 중증의 두드러기 환자들이 좀 많고 일반적인 개인 병원을 많이 진전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들도 좀 많이 그런 질문 뒤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궁금해. 중증이라고 하면 두드러기도 만성 두드러기 6개월 이상 됐을 경우에는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진짜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까 중증 환자 어떤 환자까지 오나요? 일단은 두드러기가 보통 참을 수 있을 만큼 얼굴이나 팔다리에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거는 조금 저희가 참을 수가 있죠. 하지만 진짜 전신의 모기가 다 물린 것처럼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특정하지 못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주 너무 올라오고 그런 환자들이 이제 좀 많이 답답해서 찾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검사. 일단 보통 저희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응급실에서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 항원 검사에 대해서도 좀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대요,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대요.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저희가 뭐 검사를 많이 하고 검사도 꽤 많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고 그 검사를 증상이랑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복숭아 알레르기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이 환자가 복숭아를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복숭아를 먹고 두드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그 검사를 믿는 것보다는 환자의 경험을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원인을 저희가 찾긴 좀 응급실에서 어렵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피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답은 어떻게 괜찮은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하는 방법이고, 보통 성인들은 본인이 문제가 있는 음식이나 문제가 있는 물질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잘 피하고 계시고, 혹시나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먹었다던가 처음 접했던 것들, 그걸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던가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접할 가능성이 있다던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 치료 중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두드러기 생기신 거는 같고요. 뒤에 이제 처음에는 뭐 두드러기가 눈 쪽에 3일 전부터 나왔다고 하고, 이제 오른쪽에는 뭐 나오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말씀하셨고, 근데 처음에 생기고 난 다음에 저녁 때쯤에서는 조금 더 생겼다가 새벽쯤 돼서는 조금 사라졌대요.
그러고 나서 이게 새벽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 안 먹어도 괜찮은 건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두드러기는 심하지 않다면 보통은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가끔씩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괜히 참지 마시고 근처 응급실이나 잘 아시는 응급실이나 가시면 빨리 해결이 되니까 경증이고 본인이 참을 만하고 이미 증상이 소실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응급의학 가서 보는데 저희는 병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그 약을 먹으면 보통 어느 정도로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먹으면 얼마 만에 좋아질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학술적으로는 경구로 먹는 것과 주사제로 맞는 것에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은 주사를 맞고 한 30분 정도 만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씩 열흘씩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주사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도 드리긴 하는데 가끔 이제 주사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먹는 경구용 약을 처방해서 먹는 것과 주사를 맞는 것과 뭐가 더 효과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소화기 흡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경구약도 주사제 못지않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그 처방전을 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장복하는 거를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저는 해요.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쓰는 약이 항히스타민제랑 스테로이드제인데요. 스테로이드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복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할 때도 확실한 용량과 정확한 용량과 그 다음에 정확한 기간을 보고 이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3일에서 5일 정도 쓰고 중단을 하는 게 환자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래 복용하니까 처음부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소견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처방하에 스테로이드가 나온다고 하면 일부러 빼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다음에 꼭 가서 그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좀 비슷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스테로이드를 받으셨고 또 한 이틀, 3일 지나고 증상이 있으니까 또 응급실에 오신 거죠. 저도 또 그럼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속이시거나 말씀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한 5일 정도까지는 그러면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임신과 약물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임산부이시고 12주라고 하시던 것 같아요. 아랫배 쪽을 간지럽고 두드러기 냈는데 너무 심하다. 야, 괜찮은가? 대부분의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클래스 B입니다. 클래스 B고 임산부한테 사용을 했을 때 태아 기형을 유발할 확률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크게 불편하지 않고 하면은 좀 중단을 해보긴 하는데 대부분은 임산부가 되시고 나면 가려움증을 더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하기로는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조금 지속해서 드시는 거로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스테로이드는요? 스테로이드도 보면은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꽤 많이 피부 증상이 심하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쓰기는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주의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클래스 B를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할까요? 네.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임산부들한테 어떤 약이든 다 쓰면 좋겠지만 어떤 약은 위험한 약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약도 있어서 이거를 구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A는 아무 영향이 없고 사람한테 실험을 해서 사람에게 큰 영향이 없다는 게 밝혀진 건데 사실 이런 약은 거의 없습니다. B는 사람에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써볼 수 있다 정도 될 것 같고요. C부터는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X등급 같은 경우는 아예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저기 간지러움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약물 말고 좀 도움이 되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약 말고 도움이 되는 의학적인 방법은 크게 몇 가지 없고요. 네. 제가 그나마 설명드리는 거는 닥터데디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차갑지 않은 조금 시원한 냉찜질을 하는 게 가려움증에는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로션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것들의 큰 도움은 아직까지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가끔은 그 바른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럼 스테로이드 크림 같은 거 도움이 될까요? 네네. 그 두드러기가 심하고 조금 국소적으로 일어나고 그 부위가 심하게 간지러우면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나 알레르기과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다른 말씀과 술술. 그쵸. 여기서 좀 사기를 했네요. 지금 저희 저녁 먹기로 하고 갑자기 자리를 잡아서 네. 졌습니다. 되게 친한 형 두 분이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그 짧은 그 진료실에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또 환자분들께서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궁금증들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좀 다른 선생님을 이런 자리에 또 몰래 모시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 두드러기 두 번째 시간 네. 끝났고요. 세 번째 시간을 기억하면서 네. 마치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 닥터데디의 하윤이 아빠 김덕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가득이 아빠 이대원입니다. 감사합니다.